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다음 미국의 타겟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 다음 달 홍콩 상하이 상장을 준비하는 알리페이 지주사 엔트그룹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웨이 제재가 들어갔죠. SMIC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틱톡, 위챗에 지금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상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현재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3차 화웨이의 제재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분야에서 그로기 상태까지 지금 만들고 있죠. 또한 SMIC도 거래 제한을 하여 화웨이와 동일한 수준의 제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반도체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죠. 이와 더불어 틱톡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고 텐센스가 보유하고 있는 위챗에 대한 행정명령은 지금 지방법원의 반발로 보류 중이지만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텐센스가 보유했던 위챗의 거래 제한이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을 아주 많이 갖고 있죠. 이게 애플의 웹스토어도 그렇고 구글의 앱스토어도 그렇고 거기에서 판매가 아예 안 돼버리면 아예 사용을 못해요.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됩니다. 이미 받아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위챗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위챗페이 그리고 알리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챗을 사용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위챗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막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알리페이도 제재를 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제재를 당하면 미국의 기업인 페이팔, 비자, 마스터와 같은 기업들의 가치가 오를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페이팔은 작년에 중국에 진출하였죠. 만약 이번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제재가 실현이 된다면 페이팔의 중국 시장의 성장은 지금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회사들도 중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결제를 동시에 진행시켜주고 있는데 이 시장이 막혀버리게 되면 당연히 페이팔로의 결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또한 비자나 마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유니온페이죠. 유니온페이가 만약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만약 막히게 된다면 유니온페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생각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China's most popular digital payment service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디지털 페이먼트, 디지털 시장에서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건 무엇이냐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알리페이, 두 번째는 위챗페이입니다. QQ도 마찬가지로 위챗페이와 마찬가지로 텐센스가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두, 그리고 애플페이, 아마존페이, 페이팔, 구글페이, 페이스북, 삼성페이 이런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것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다음 제재 카드가 있습니다. 중국의 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엔트그룹과 텐센스 홀딩스의 결제 시스템인 지금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대상으로 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엔트그룹의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이고 텐센스의 홀딩스의 결제 시스템은 위챗페이죠. 이 위챗페이는 위챗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알리페이는 따로 단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재가 만약 현실화가 된다 라고 한다면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미중 갈등이 터지게 되고 현재 최대 규모로 홍콩 상하이에서 기업 공개 IPO를 준비 중인 엔트그룹의 입장에서도 악재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알리페이죠. 알리페이의 모 회사가 엔트그룹이고 엔트그룹의 모 회사는 결국 알리바바예요. 전부 다 알리바바 내에 있는 페이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렇게 알리페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뉴스만 나오더라 해도 엔트그룹의 IPO의 흥행에 악재가 될 것은 저는 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엔트그룹의 결제 시스템이 알리페이 그리고 텐센스의 홀딩스의 결제 시스템이 위챗페이이기 때문이죠. 이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는 이유를 제가 들어봤는데 화웨이, 틱톡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결제 플랫폼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라고 한다면 이 중국 회사에 연결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재안은 대중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30일 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 대한 제재안이 세 가지로 나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공급망 보호에 따른 행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에 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두 업체를 미 재무부가 지정한 특별 지정 대상 명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도 이 명단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세 번째 방법, 미 재무부 특별 지정 대상에 오르게 되면 두 회사는 어떠한 해외 기업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이 중요해요. 어떠한 해외 기업. 중국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그저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미국이 이 두 회사를 제재하려고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해보면 미 행정부의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제재에는 중국 위안화의 부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 차이나타운에서는 이 두 시스템만으로 주요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편의점에서 이 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부산과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 말고 위챗페이도 지금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제국인 미국 내에서도 달러 없이도 살 수 있는 위안화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통화의 주권, 즉 경제 패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성공 신화 기업인 화웨이, 텐센스, 알리바바 모두 겨냥해서 중국이 격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애견을 했어요. 다만 이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정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위급에서 논의한 것으로 신문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중국 결제 시스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죠. 아까 그림에서 한번 보는 것처럼 알리페이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위챗페이는 더 적지만 특히 모바일 시스템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결제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부터 재산관리, 보험, 신용조회, 소비자 대출까지 두 앱이 없이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 상하이 상장을 추진 중인 알리페이 모 회사 엔트그룹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 핀테크 사업의 선두주자인 엔트그룹이 홍콩과 상하이에서 10월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달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엔트그룹이 IP를 통해서 자금 조달 목표로 최소 350억 달러, 약 41조로 보고 있는데요. 엔트그룹이 예상대로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294억 달러였던 최대 IPO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된다고 합니다. 벌써 100억 달러가 더 뛰어넘는 거죠. 50억 달러죠. 50억 달러가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업계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넘어서고 시티그룹보다도 2배 이상 많게 되죠. 미국 은행에서도 JP 모건 체스만이 엔트그룹보다 시가총액이 많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은 이미 8월 25일 날 상하이 증권거래소 그리고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이죠. IPO 주관사로는 중국 국제금융공사, 시티그룹,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고 지금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착착착 진행된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것이죠. 미국 은행에서도 JP 모건만이 이렇게 넘어간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역대 주요 기업의 IPO 규모를 보면 지금 엔트그룹이 예상대로 된다면 3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아람코가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1위였는데 2위로 물러나게 되고, 알리바바가 엔트그룹이 일환이었어요. 그런데 알리바바보다 훨씬 더 커져가는 상황이죠. 자회사가 모 회사보다 더 커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AI, 제너럴모터스, NTT 도모코, 도코모, 비자, NL, 페이스북 이 상태.
이 수준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뉴스만으로도 지금 적색 경보에 떠오르는 엔트그룹의 IPO 기업 공개가 되는 거죠. 이번 미국발 알리페이 제재안이 현실화가 만약 된다면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 중인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그룹의 입장에서는 적색 경보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알리페이를 위시로 한 엔트그룹의 수익의 대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부과로 알리페이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꺾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성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세가 꺾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멜로우 IPO 파이낸셜.com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언젠간 미국 시장에 엔트가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드레날린이 촉진된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제재가 부과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이 꺼진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제재는 미국 회사들 입장으로는 당장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디지털 지갑에 자사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죠. 이 계약을 통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용자가 중국 본토에서 이들 앱을 이용해서 쉽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재안이 막혀버린다 라고 하면, 제재를 통해서 막혀버린다고 하면 이 앱을 사용해서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6월 달에 중국 시장 내 카드 서비스 출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들이 두 핀테크 기업의 제재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중국 정부도 미국 금융업체에 보복을 할 우려가 지금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내부에서는 어차피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대세라는 것이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 재무부 특별 지정 대상 SDN에 지정이 되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중국인들을 위해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자, 마스터, 그리고 페이팔까지의 성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자들이 입장을 표명했는데, 특히 엔트그룹은 성명을 내면서 제재 부과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며 중국 시장 내 성장 전망만 기대하고 있다고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텐센스, 백악관, 재무부는 어떠한 논평도 지금 거부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ZTE, 그리고 화웨이, SMIC, 위챗, 틱톡, 드디어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렇게 결제시장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의도가 거의 완벽하게 파악이 돼요. 금융을 확실하게 잡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금융이 문제입니다. 금융을 확실하게 잡으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났어요. 이 발표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지금 이번 달에 낮아졌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이번에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 낮아진 것이 단순히 그냥 낮아진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것은 중국을 완전히 때려잡겠다, 금융까지 때려잡겠다 라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틱톡도 마찬가지고 위챗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돈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으로서 많이 어려워진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중국에서 지금 돈을 벌어서 재화를 마련하고 중국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 내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득금들 자체가 이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비자나 마스터나 이런 카드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국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제게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안화가 아닌 달러화 기준의 통화를 운영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달러의 기축통화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미국이 무척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욱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